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문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남들보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대에 만났습니다. 저는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늦어졌고, 남편은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까지 했기 때문에 여자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면서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뵀을 때부터 아들이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말해라 라고 하실 정도로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 마음을 잘 알아줬고 특히 센스 있는 선물을 잘했습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을 알아채기에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일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3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전화통화가 안 돼서 시어머니가 우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제가 더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남편이 발톱이 길어서 불편하다면서 발톱 깎으러 빨리 본가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혼자서는 발톱 하나도 못 깎는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겁니다. 저는 이 문제로 남편에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레 겁을 먹더니 짐을 싸서 본가로 도망가 버렸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까지는 안 했거든요. 일이 이렇게 되자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 황당합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남편과 결혼식은 하고 신혼여행은 다녀왔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를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의 경우 혼인의 의사로 혼인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혼인 신고만은 하지 않은 상태, 즉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네. 남편은 스스로 사연자와 혼인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연자가 시어머니와의 독립에 관한 대화를 요구하자 특별히 사연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사연자에게 별거와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한 것인데요. 네, 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대화를 통해서 혼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해소를 요구한 것은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연자분은 혼인신고를 안 하신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에 혼인신고를 한 뒤에 남편이 심각한 마마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 마마보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걸까요? 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단지 시어머니가 혼인 생활에 참견을 한 정도에 그친다면 어렵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정도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돈독하고 또 아예 독립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연의 경우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이야기하고 발톱까지 깎아주는 경우에 어떻게 해당한다고 볼까요? 네, 사연자의 경우처럼 남편이 시어머니의 의사대로 사연자와 연애를 하고 선물도 했고 네. 그리고 결혼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시어머니의 의사대로 결정되는 관계였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경우 남편은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결국 갈등 해결이 불가능해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겠죠. 이 점에 관한 증거를 잘 수집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거를 모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남편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평소 시어머니가 어떤 연락을 해왔었는지 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의 횟수 그리고 연락 내용 등을 잘 기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녹음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할 때 사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위자료 이외의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경비, 신혼집 가전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손해배상으로 배상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그리고 예물이나 예단,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상당액입니다. 네. 만약에 결혼 전후로 해서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혼수품이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구입한 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혼수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 드레스나 한복 대여료 이런 것도 다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짧은 기간 안에 파탄에 이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결혼 준비에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전부 손해배상으로 구해야 할 것인데요. 네. 예를 들면 드레스나 한복 대여료, 예식 촬영비, 사회나 축가 비용, 웨딩 사진 관련 비용, 이바지 음식이나 청첩장, 그리고 중매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청구가 가능하네요. 근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도 나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도 배상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남편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신혼여행비나 결혼식 비용, 신혼집 가전가구 마련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면요. 하지만 이때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가 혼인을 앞두고 제공한 금원이나 예단, 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남편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만큼 상계하겠다고 주장해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결혼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결혼 직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심각하게 그 시어머니를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대화로 풀어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는 통보를 받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이외에 결혼 과정에서 든 재산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지영 변호사가 사연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계획한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을까요? 유상원, 황은희 부부와 피해 여성이 얽혀 있었던 암호화폐는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퓨리에버 코인 피코인입니다. 피코인 영업 담당이었던 피해 여성이 유씨 부부에게 코인 구매를 권유했고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상장 직후 2,000원대에 거래되던 피코인은 1개월 만에 1만 원대까지 급등했지만 폭락해서 현재 가격은 1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피코인의 경우 발행 재단이 영세하고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등 재정 상황이 불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단독 상장되었고 상장 직후 마켓 메이킹을 통해 시세 조정, 고가 매도 행위로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해 결국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업계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있는 가운데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하루빨리 상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 주식시장을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코인 시장도 부실 상장 관련해서 시장을 전담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소라의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